서울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빌라파리 영상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여기 재개발이 된다, 그런 거짓말로 시세보다 2배 가까이 파는 그런 빌라를 사지 말라, 그런 업자들을 조심하라, 그런 업자들이 유튜브에 널렸다, 이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빌라를 아예 사지 말라가 아닙니다. 모든 빌라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속상해요. 이 98% 시청자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를 하시는데, 나머지 2%는 그걸 왜곡해서 모든 빌라는 다 나쁜 거냐, 왜 빌라 안 좋다고 하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 쉽게 설명드려야 되는지 일단 그 2%는 제가 신경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 말은 재건축 아파트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재건축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자, 이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업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겉으로는 공급 확대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까다로운 규제와 조건들이 이 조합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의무 임대세대 배정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인데요. 과거에는 임대주택을 단지 내 저층이나 아니면 제일 끝동 이런 쪽에 배치를 했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는 그런 배치를 다 제한하고, 특히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강 조망이 확보되는 세대에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배치하라고 규정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고가 분양이 가능한 핵심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일반 분양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또 몇억, 몇십억을 쓴 소유주들은 오히려 뒷동과 저층에 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인데요.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조합에다가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여를 요구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정당한 조치가 맞아요. 문제는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기부 체납, 또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 공공시설 공간 확보, 이런 조건들이 누적되면서 조합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이익은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추가 분담금만 쭉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주민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기다렸다가 하자, 어차피 몇십 년 기다린 거 그냥 10년 더 기다리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높은 사업비와 불확실성인데요.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등 복합적인 규제를 동시에 넘어야 하고요. 결국 조합은 수년간 불확실한 사업을 끌고 가야 하고,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이 피로감은 커지겠죠. 특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건 약간 좀 공산주의 같은 느낌? 이러면서 사업성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사유재산은 그냥 이익을 봤다는 이유로 그냥 뺏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원인은 안전진단 완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전성 평가 기준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환경, 교통, 영향평가 기준도도 높아져서 교통 대책이나 어떤 환경 대책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자꾸 규제나 법률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고요. 결국 시간이 곧 비용이 되고,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과 이자비 대출 이자가 불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 세훈이 형! 그 다음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단순한 주택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서울시장은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공공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개발은 하되 특정 계층에게 특혜로 비춰지지 않도록 한다는 정치적 고려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장 이전 시장 시절에도 스카이브리지 만든다고 하니까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위화감은 온몸에 감긴 문신 같은 게 위화감이지, 아파트에 있는 스카이브리지가 위화감이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위에 계신 분들 참 이상해요. 또 재건축이 미뤄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재건축 공사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비용은 건축 자재입니다. 철근, 시멘트, 그리고 유가에 연동되는 아스팔트와 플라스틱 같은 자재 등은 국제 원자재 시장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이 철근 가격은 글로벌 경기 변동과 중국의 생산 수요에 따라서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시멘트 가격은 국내 생산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원가 상승이 반영됨에 따라서 단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운송비는 유가 상승은 단순히 연료비 부담을 넘어서 전반
전반적인 물류비를 다 끌어올려서 공사 원가를 올리고 있어요. 이 재건축 단지는 통상 수천 세대 규모의 대형 현장이기 때문에 단가가 5%에서 10%만 올라도 전체 사업비는 수백 원 이상이 추가가 부담으로 적용이 됩니다. 원자재비 상승과 그리고 공사기간 장기화는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라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시공사는 공사 중에 원자재비 상승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재산정하고요. 초기 계약 대비 수천억 원의 증액 요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조합에서 야 우리 이거 못 내. 너네 계약 당시 이렇게 했는데 왜 또 얼마 올리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공사 지연이 또 길어지고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 이주비 대출 이자 증가로 이어져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더욱 커지고 건설사 이익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조합원 1인당 3억 원 수준의 분담금을 예상했더라도 공사비 증액과 금융비용이 누적되면서 4억, 5억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소유주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분담금 폭탄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겠고요.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되고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초보자나 일반 조합원은 이상한 말에 쉽게 휘둘리다가 실망하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떠안기도 하는데요. 재건축 단지에서 흔히 들리는 잘못된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몇 년 뒤에 이주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믿음이에요. 현실적으로 재건축은 평균 15년 이상, 길게는 20년, 25년이 걸리는 초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행정 절차, 법률 규제, 주민 갈등, 소송 문제 때문에 일정이 그냥 10년은 그냥 미뤄져요. 참고로 레미안 원베일리 시공사 선정이 2002년에 했고요. 입주를 2023년에 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직도 뭐 목동이나 여의도나 압구정 뭐 이런데 70년대 지은 아파트들이 수십 년째 재건축 논의만 있었지 아직도 초기 단계입니다. 몇 년 뒤 이주라는 말은 절대 믿지 마시고요. 재건축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장기전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사업성이 좋아진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용적률이 상향되면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고 일반 분양이 늘어나서 수익이 커지는 구조가 맞긴 한데 문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의무 배치, 기부채나 뭐 학교나 공원이나 뭐 도로 같은 것들, 그리고 교통 환경 대책 마련에 대한 비용을 내라.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 오히려 사업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은 양날의 검으로 무조건 이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세 번째는 분담금은 지금 예상 수준에서 끝날 겁니다. 이건데요. 많은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은 없을 거야. 지금 안내받은 금액이면 충분할 거야 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공사비 증가 때문에 분담금은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현재도 많은 사업장이 공사비 부담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요. 분담금이란 이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건축이 이런 이유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드린 건데 어떤 분들은 재건축 아파트를 사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입지 좋은 곳은 시간만 지연될 뿐 언젠가는 돼요.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유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재건축 소유주분들 또는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추가 분담금은 얼마가 될지 사업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상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완공이 되었을 때 얼마가 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변 아파트, 신축 아파트 시세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네, 잘 할 수 있고요. 재건축 연한되신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하나씩 잘 풀려서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이 완성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